주식시장의 인싸가 되는 길,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최고의 군단. 기대되니 좋아. 제가 뚱뚱해서 양분을 양쪽으로 뺀 거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괜히 찔려가지고요. 좋은 그림을 위해서. 염정 팀장님, 제가 네. 앉은 키가 너무 커 보여서 네. 의자를 조금만 더 높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성훈 기사님은 의자를 좀 낮춰주십시오. 자, 저희 세계 최초 주식 라이브 단체 톡쇼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투자의 본질과 핵심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로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킨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봄맞이 새 단장을 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 내부자 보시면서 TV를 통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2034로 TV를 통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엄선해서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들한테 문자 보내겠습니다. 빨리 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예쁜 말, 고운 말, 응원 적어주시면 아마 저희 제작진들께서 더 그것을 엄선해서 아마 보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제 내용과 주제에 맞춰서 호명을 하겠지만 네. 언제든지 자기 분량을 챙겨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군단들은 너무나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네,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슈 중에 하나, 첫 번째 주제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러시아 가스가 공급의 절반 40%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LNG 대란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엔 뜻하지 않은 호재죠. 그리고 관련 주식들도 호재들이 계속해서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의 호재가 되겠습니까? 세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차영주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네, 정말 물음표입니다. 과연 어떤 업체가 수혜를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혜를 볼지 안 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좀 뜻이군요. 지나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잠시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유정용 강관과 조선주 그리고 염정 팀장께서도 강관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차영수 소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없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진압성 리스크가 커졌고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이제 에너지 문제가 대란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 가지 이제 뇌피셜들이 2월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3월 달에 다시, 러시아가 여전히 가스 공급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가스 공급이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이 다양한 이제 대안을 만들겠죠. 대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안이 만들 시간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미국산 뭐 천연가스의 도입,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결정이 된다라면 거기에 이제 산업이 이제 집중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것들을 과실을 따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2달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로서 올라간다.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어떤 이게 정확히 이거다라고 투자하기에는 저는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이 강관주들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합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유정을 뚫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워렌 버핏조차도 그 캐나다 셰일 업체 지분을 인수했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유가가 $100 넘어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그리디 패러티를 넘어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정합니다. 셰일 오일 활발히 개발할 겁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광업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물론 우리나라 관광업체들이 거기서 수주를 따와야 되고 영업이익이 나면 이걸 바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매출을 따올 수 있을 것이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사태가 벌어졌죠. 전 세계 글로벌 관광업체들이 다 뛰어들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안 뛰어들 거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가만히 그 입찰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느긋하죠. 그리고 단가 후려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관광업체들이 본다라고 보는 것은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면 우리나라 이 관광 업체에 대해서 미국에 또 납품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실제로 관광 업체들이 어떤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업체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께서는 주식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소장님. 저도 사실 차 소장님하고 좀 비슷한 견해이기도 한데요. 천연가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그에 대한 테마주의 성격들은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생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광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저는 사실 좀 헷갈렸던 게 관광주는 사실 최근에 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주목이라기보다 사실 좀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 서울시가 상수관로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또 관광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관광주가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천연가스 터미널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사태를 보면서 지금 좀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천연가스라든지 천연가스 원유 관련된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갔던 그런 중소형 종목보다 최근에 SOL 같이 국제유가 관련해서 큰 종목들이 오히려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을 넘어선 시점보다 오히려 지금 주가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은 에너지 대란에 대한 물론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다른 섹터들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형주 근본적인 원유 관련된 국제유가에 어떻게 보면 지금 100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정제 마진이라든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OE 우리가 한창 국제유가가 급등에 떠들었던 시점에는 사실 10만 원 선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결국은 이제 정제 마진으로 인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형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SOE 많이 올랐는데 저는 요즘에 또 다시 보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국제유가 관련해서 SOE이 급등에 다시 한번 좀 반등했던 시점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움직임이 좀 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실적 면에서도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제마진 상승으로 인한 또 수혜를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2차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보게 되면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사실 반사이익을 일정 부분 좀 봤다는 부분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그에 대한 좀 수혜를 좀 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저는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본다라고 사실은 좀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답변으로 같긴 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저는 2월 말부터 지금 3월까지 이어졌던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한 테마주 성격은 일정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뛰는 등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활발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테마는 끝물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업체 등의 작은 종목군들의 급한 상승에 지금 동참하면 위험하다라는 말씀. 따라서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봐야 하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충분히 더 매력이 있다라는 충분한 논리의 귀결이기 때문에 매력보다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좀 불안정한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매력만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용기 있는 내부자들의 날카로운 주식 톡쇼 화이팅! 이라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TV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치킨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최초 주식 라이브 단체 톡쇼 이성웅 이사님. 네네. 두 분은 단기 테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날카로운 관점에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확대가 되는 게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과거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지금 러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그 노르트 스트림 2 그 배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메르켈 전 총리가 친러시아 행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주도했었는데 12조의 건설비가 투입이 됐었어요. 러시아 서부랑 발트해 그리고 독일 북부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 지금 그 천연가스와 관련된 배관을 연결을 해보면은 이 국경과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 독일이 부족한 부분과 러시아가 부족한 부분 조합해서 이제 EU가 부족한 부분까지 해서 대규모의 사업의 인프라를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천연가스가 그리고 뭐 유전 이 부분이 부각되게 된 계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천연가스가 하나의 파워 있는 그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부분에서 대규모의 인프라를 투자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 러시아 부분에서 이제 도입을 중단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EU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반입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155 입방미터 규모에서 러시아산의 60 입방미터를 올해 말까지 대체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강관 부분,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일단은 깔아야 되잖아요. 파이프를 깔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를 깔아야 되냐 하면은 이게 통상 그 노르트 스트림의 3분의 1 규모 정도는 깔아야지 이게 우선적으로 그 미국과 유럽에서 그 60 입방미터라는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파이프가 깔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12조의 건설비가 투입된 데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기본 4조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건설비. 아, 인프라 고요. 투자가 돼야 네네. 되는군요. 기본적으로요.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수행가라고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미국의 강간 수입국의 23%가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3%. 네네. 꽤 큰 비중이네요. 네, 이게 강관 같은 경우는 쿼터제로 이루어져서 특정 국가에서 몰아서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군요. 예. 그다음에 특정해서 이 부분이 뭐 품질에 대해서 경쟁력이 더 있으면은 퍼센테이지가 일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23%를 여기에서 도출을 해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매출 볼륨의 증가 자체가 한 800억 이상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 구조고요. 이러한 산술 자체를 지금 첫 번째 새롭게 도입되는 국면에서 이게 매출 볼륨이 이 기업이 얼마가 증가를 해서 더 나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네. 첫 번째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매출의 부분이 예. 새로 미국과 생기는 유럽 관계에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그럼 강관 같은 경우는 통상 반덤핑을 받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그 2020년 이전에 한 5년부터 계속 반덤핑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얘기가 다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던 거를 0%로 책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미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그 강관에 대한 그러한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용인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함께.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그 한국신용평가에서 나온 그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국신용평가에서 지금 이제 그 보도 이제 기사를 낸 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뚫고 갈 수 있는 기업과 인플레이션에 얻어맞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강간 같은 경우는 납품 단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강간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높은 원자재에 대한 어떤 부담감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죠.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건 2차 전지 업종 같은 건 되겠죠. 지금 LG 엔솔에서도 보여주듯이 높아지는 원자재 가격을 가지고 판매가를 높여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간 같은 경우는 판매가에 닫혀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마진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거와 마진이 줄어드는 건 또 얘기가 다르죠. 더군다나 지금 이 한신평에서 나온 것들이 중국에서 지금 철강 업체들이 수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거는 마진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동일 제품에서 먼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수익성 악화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중국 철강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수익성 악화라는 것이 그 생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절대전명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저는 감안하게 된다라면 결국 매출은 커질 수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수익성을 갖고 올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구심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그 중국이 키를 갖고 있는 거는 통상 열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중국이 수출을 늘린다든지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인데 저희가 강관 하나만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 내 한국 에너지용 강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 올라가 있어요. 자, 강관은 원재료 가격을 그러한 부분을 제품에 전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형성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되는 게 하나의 가격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매출 볼륨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파이프를 깔수록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주가에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으로 인해서 선행해서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그 에너지의 패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슈가 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계속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중소형 철강사 같은 경우가 상승한 경우는 뭐 테마로 인해서 그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짚고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예, 예, 투자하는 것이 맞다. 예,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의 주제로 상당히 엇갈리는 의견입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특히 염정팀장께서는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동안 워낙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됐었던 만큼 그런 테마가 지금 테마의 에너지가 사그라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적인 종목에 투자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영주 소장께서는 지금 이런 이슈로 주식시장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자, 저희 어떤 종목이 이런 스토리의 수혜를 받게 될지도 여쭤봤습니다. 자, 세 분께서는 탑픽을 뭘로 잡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이성호 기자께서는 세아제강, 그리고 염정팀장께서는 앞서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국제유가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차영주 소장께서는 OCI를 꼽아주셨네요. 네. 저부터인가요? 네. 제가 OCI를 뽑은 것은 저는 이제 이 주제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벗어나자.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어떤 제가 그 2월 달에 지정성이 커지고 많은 분들이 조선주 얘기할 때도 제가 상당히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품을 써야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주를 받아올 수 있다. 결국 조선주들이 다시 주가가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저는 유가가 과거에 글로벌 메이저들이 막아놨던 $70로 쭉 올라간 상황이 된다라면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의 이제 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단가에서 오래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오히려 좀 관심을 드는 것도 물론 이제 이것들이 수율이 얼마큼 나와주느냐 물론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각국들이 환경 강화를 통하는 입장과 또 한편에서는 보조금을 줄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위축됐던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염정팀장과 저희 차영주 소장께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OCI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자, 저희 다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관련된 스토리에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네.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이성우 이사님은 어떤 논리로 세아제강을 꼽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의 그런 부분과 동일해요. 수치로 그냥 미국 강간 수입국의 23%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그다음에 세아제강 총 매출 중에서 에너지용 관광 매출 비중이 30%뭐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소장님이랑 팀장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에너지 패권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이러한 유정용 관광과 대입을 해봤을 때는 세아제강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더 큰 측면에서 보자면 뭐 OCI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는 더욱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고 특히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패권을 확장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로 비춰보면은 원전 부분도 분명히 부각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장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원전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세아 제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앞서 SK 이노베이션 소개를 해주셨던 예. 이제 전체적인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아요. 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시장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관련주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강 관련된 주식도 그렇고요. 뭐 친환경 관련돼서도 그렇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섹터군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은 시장을 해치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아주 명확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희 밤을 새도 부족할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아쉬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도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해볼까 해요. 어제도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이 좋았죠. 근데 이 자동차주 수요에 대한 물음표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자동차주가 오르고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반짝 오름세일지 먼저 결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를 필두로 한 질문, 저점일까요? 아니면 반짝 상승일까요? 이성우 기사께서는 상승 국면이다. 염정 팀장께서는 2분기의 회복이다. 차영주 소장께서는 또 반짝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차영주 소장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리 한번 우리 뽑죠. 그럴까요? 순서 뽑아가지고 가위바위보. 무조건 여기 앉아서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럴까요?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게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자동차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정말 좋습니다. 저도 현대차를 타고 있는데 저 외제차를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네. 하는 입장인데. 글쎄요. 근데 이 자동차라는 시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시장과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자동차란 재화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죠. 모델에 민감하죠. 일단 대충 우리가 아웃라인 가격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모델을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경쟁 업체가 들어와서 좀 더 싸게 이 모델을 만든. 여러분들 제네시스 6개월 기다리는 거랑 K9 한 달 기다리는 거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네시스 6개월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네시스 사러 갔는데 6개월 기다려서 K9 뽑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현대차라는 것이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라는 시장이 놓고 보면 파이가 커지는 시장인가요? 파이가 머물러 있는 시장인가요? 저는 파이가 머물러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가 전기차가 지금 현대차가 얘기하는 게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지금 한 대 끌고 있는데 두 대, 세 대 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그럼 제가 앞으로 교체 수요가 나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화석 연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파이가 커지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동남아인데 저는 중국과 동남아,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밝혔죠.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1% 미만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빈 그룹이 좀 튀어나와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가 여기서 다른 자동차를 꺾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는가? 글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현대차 전기차 수소 잘 만들지 않느냐? 자, 우리 택배 업체가 중국에서 수소 트럭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중국 업체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자동차 그렇게 희망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현대차 관련된 우리 종목에 대한 질문 좀 몇 번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차영주 소장님과는 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완성차 업계에 대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엔 아직은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 또 하시는 그 철강 업체에서 또 자동차에 대한 납품에 대한 가격을 지금 또
급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또 전부 다 또 그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지금 완성차, 뭐 기존의 내연차든 전기차든 간에 오히려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좀 애매한 시점이기도 해요. 기존 내연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전기차를 살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지. 지금 좀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올해 지금 그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완성차 업계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가 실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시점은 뭐 전반적인 뭐 자동차 부품, 뭐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급도 지금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원가에 대한 비용 부담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좋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저점인 거는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가 자동차 업계의 그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엊그제 등장했죠. car 플러스 인플레이션, 예, 카플레이션. 이게 참 테슬라가 좀 놀랍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원가가 올라가면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항상 그렇죠. 지금 이제 가을이면 2023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을 슬슬 올리는 거거든요. 테슬라 카모니가 분기마다 가격을 올리네. 이게 먹히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동차 업계들이 우리가 라면 업계들도 지금 다 원가 부담이 다 한데 농심이 올리냐 삼양식품이 올리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다가 누가 총대를 한 명 딱 내면 딱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동차라는 재화는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어거지로 올렸었는데 테슬라가 분기마다 가격을 올리네? 통하네? 이거는 또 하나의 자동차 업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과연 현대가 이 방식을 채택할지 지켜봐야 될 재밌는 경영학적인 교과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자동차 1년 물려있는데 너무 안 좋게 보시네요. 만도도 있다.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물음표가 수요가 진짜 늘어나느냐. 일단 수요가 늘어나야 자동차도 만들고 부품들도 계속 그 납품할 때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물음표에 대한 회의감을 두 분께서 갖고 계시고, 자, 이성웅 이사님 또 전혀 다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상승 국면이다. 가장 다른 의견만 핵심을 날카롭게 짚어주십시오. 자동차 부품업체의 포인트, 특히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50%대로 높은 기업의 주가가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는 매출의 믹스 개선이거든요. 지금 그 만도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내연기관차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봤을 때 매출 비중 자체가 2020년 글로벌 매출향이 6%였고 2021년 이제 10%를 도달을 했거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겠죠. 이제 뭐 매출 안에서 믹스 개선이 나타나는 구조에 있고 현재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 자체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뭐 유럽발로 해서 늘어나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만도 자체 유럽 매출 비중은 한 4%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의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자, 현대기아차에 대한 판매가 부진한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 그 다음에 그 만도에 대해서 그 유럽 매출, 러시아 부분의 매출에 대해서 부진할 수 있는 측면 또 주가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반영됐다. 선반영됐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개선된 매출액 믹스를 통해서 낮은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이제 예상치보다 높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더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주가의 본질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의 가능성에 한 번 더 무게를 뒀습니다. 네. 이게 참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는 이미 반영이 됐고 이게 언제는 저는 오히려 이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만도보다 전 글로비스를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글로비스가 어제 나온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비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저거잖아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를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에서 이제 독일 완성차를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글로비스가 어제 그랬죠. 호주 그 LNG 천연가스 업체와 LNG 장기 운송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결국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사업 다각화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가 누구죠? 현대차 그룹의 대주주들입니다. 개인 돈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개인 돈으로 만든 회사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자유롭지 못했죠. 하지만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좀 완화 입장을 좀 펼치고 계시고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그 대주주들 개인 돈에서 나온 회사인데 가만둘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 네. 주식 라이브 단체 토크를 보고 계시고 이렇게 첨예한 대립 속에 나오는 이 정말 이 끈끈한 투자의 본질에 다가서는 인사이트 정말 또 화를 한번 내도 되나요? 소장님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화면 좀 띄워주시는데 예. 증권회사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자, 노출은 하지만 거론은 안 해요. 이거 네. 화면 화면 완도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면 그 목표 주가를 올해 주당 순이익 예산치에 4,290, 이건 계산을 하신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고 4,900원, 5,000원, 4,200원 정도 되는 것을 자율주행 레벨 4 합작사 액티브 밸류에이션 내 50%를 할인했다. 이거 갖다 붙인 것은 이 그 애널리스트 분이 정하신 거고요. 근데 50% 할인도 애널리스트 분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목표 주가를 정한 거죠. 근데 지금 만도 이분의 리포트를 보면 올해 만도가 제네시스 하드웨어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제네시스의 레벨 3가 들어갑니다. 이 자율주행은 레벨 3, 레벨 4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우리가 다 입력해줘야 돼요. 사람이 왔으면 설화라는 걸 입력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을 4에서 5로 넘어가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사람이 딱 튀어나왔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왼쪽에 보니까 사람이 더 많아. 핸들을 꺾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입력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잖아. 이걸 해서 이 사람을 한테 치면 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칠 수 있고 양쪽에 다 낭떨어져. 다른 사람은 안 떨어지고, 이 사람을 칠 것인가 내가 떨어져 죽을 것인가 결정하는 건 내가 하잖아요. 근데 이건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거 입력해줘야 돼요. 이게 레벨 5예요. 염정 팀장이 석연치 않아요? 이 아니, 해석이 어려워서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네.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경우의 수를 다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네. 경우의 수를 입력해서 갑자기 사람이 탁 튀어나왔을 때, 뭐 아이가 튀어나왔는지 그쵸. 자전거 튀어나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라.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안 되면 핸들을 꺾어라. 핸들을 꺾으려고 딱 보니까 절벽이다. 그러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5를 못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레벨 3 단계인데 왜 밸류에이션 레벨 4에다 갖다 붙였죠? 전 이건 인정 못 하겠어요. 이제 레벨 3 이제 시작인데 왜 레벨 4에다가 밸류에이션 50%를 해서 높은 밸류를 갖다 줬죠? 이게 핵심입니다. 뭐랄까 지나친 낙관. 그렇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의 탑픽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호 이사님 현대오토에버, 네. 염정 팀장님도 현대오토. 두 분께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뭐 현대오토에버를 같이 셀렉하신 것은 뭐 예.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뭐 공급에 대한 부분도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수요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완성차 업계에서 사실은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의 가장 계열사의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주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완성차 업계가 뭐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쪽하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오히려 좀 소형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테슬라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그걸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대차가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핵심이 현대오토에버거든요. 네. 현대차가 그러한 컨셉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핵심이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자동차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세계 최초 주식 라이브 단체 토크쇼.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댓글 중에 하나가 만도는 이제 그만 오를 만도 되지 않았나. 캔디님, 그리고 이거 뭐예요? 염정 팀장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자, 좋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돼드릴게요. 자, 오늘 치킨 이벤트 했는데 3분 당첨되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자들 계신 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끝자리가 0116님, 용기 있는 내부자들의 날카로운 주식 토크쇼 화이팅! 9961님, 염정 팀장님 팬입니다. 화이팅! 저희 제작팀이 염정 팀장님 편애하셔서 그런 식으로. 네, 다른 분들 다 응원을 혹시 주셨는데 같은 팀의 부하 직원 아닌가요? 의심이 되네요. 네. 자, 자, 그리고 끝자리가 8906님, 매경 최고의 어벤져스 든든한 4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최고의 군단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